안녕하세요. 오후의 도서관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이나모리 카즈오, 김윤경 옮김, 다산북스, 왜 일하는가 라는 책입니다. 왜 일하는가? 지금 당신이 가장 뜨겁게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모리 카즈오, 첨단 전자부품 제조업체 교세라 창업자이자 명예회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CEO 중 한 사람이며 살아있는 경영의 신으로 불린다. 엔지니어 출신으로 27세에 자본금 3천만 원으로 벤처기업 교토 세라믹을 창업해 연 매출 16조 원, 종업원 7만 명 규모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1984년에는 허를 찌르는 경영 전략으로 시장 독점 경쟁사를 물리치고 신생 통신업체 다이니 덴덴을 연매출 50조 원의 거대 기업으로 키워냈다. 77세의 나이에 일본 수상에 간곡한 청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일본항공 JAL 회장 자리에 취임해 8개월 만에 24조 원의 부채를 청산하고 흑자로 돌려세웠다. 2009년 일본에서 출간된 이 책은 아무런 홍보도 없이 묵직한 메시지만으로 전 세계에서 수백만 부가 넘게 팔렸다. 일에 대한 관점을 전복시킨 이나모리 카즈오의 철학에 감화된 수많은 CEO가 자비로 책을 구입해 직원들에게 선물할 정도로 직장인에게 뜨거운 화두를 던졌으며 2014년 삼성그룹 임직원 도서 바자회에서는 삼성물산 김신 전 대표가 소장 중인 왜 일하는가가 두 번째로 높은 가격에 낙찰되기도 했다. 지난 10여 년간 삼성 임직원 최다 추천 도서, 새해가 되면 직원들에게 반드시 선물하는 책, 기업인들의 서평이 가장 많은 책 등의 수식어가 붙은 이 책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회자되고 있다. 이번에 나온 한국어판은 최신 개정판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통해 소장 가치를 높였으며 번역을 손보고 윤문에 본문의 완성도를 더했다고 합니다.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회사 건물을 빠져나갈 때면 간신히 붙잡고 있던 마음속 뚝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 내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내 것이 아닐 이름 없는 일들에 휩싸여 오늘도 수없이 나를 지우고 또 지웠다. 그저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냈을 뿐인데 어쩌다 내 삶은 밑빠진 독처럼 텅 비어버린 걸까? 하지만 나는 안다. 다음 날 피곤한 몸을 간신히 일으키고 나면 내 삶은 다시 0으로 돌아갈 것이고 언제 끝날지 모를 일터가 두 눈을 뜬 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60여 년 전 부도 직전에 지방 중소기업에 입사한 한 청년도 똑같은 고민에 휩싸였다.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내가 걷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5년 후, 아니 1년 후에도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시간이 흘러 90의 노경영자가 된 그는 그때를 돌아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왜 그 일을 하는가? 그 일을 통해 당신은 무엇이 되기를 꿈꾸는가? 끌려다녀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일도 그리고 인생도. 어쩌면 우리는 이 질문을 너무 늦게 만난 것은 아닐까?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왜 일하는가? 그 일을 통해 당신은 무엇이 되기를 꿈꾸는가? 프롤로그,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이정표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극심하게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할 확실한 지침도 찾아내지 못한 채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환경 파괴 등 과거에는 경험한 적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직면에 있다. 눈에 보이는 변화와 더불어 우리 내면의 의식과 가치관 역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바뀌었다. 물론 새로운 변화를 맞아 과거의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난 것만큼은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결코 변해서는 안 되며 더 철저히 지키고 키워야 할 것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은 너무나 안타깝다. 왜 일하는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일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쓴다. 그런데 요즘에는 일하는 의미와 그 목적을 잃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
일을 잘하기 위한 기술과 매뉴얼은 넘쳐날 만큼 지천에 깔려 있다. 왜 일하는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아도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면 결과가 나오고 급여가 나오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니 왜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궁리할 필요가 없다. 눈을 뜨고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일에 쓰고 있지만 정작 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일 자체를 싫어하고 힘든 일은 웬만하면 피하려는 이들도 적지 않다. 죽을 힘을 다해 일한다거나 피땀 흘려 일한다는 말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부정하거나 고루한 사고라고 비웃는다. 아니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이들을 경시한다. 죽을 힘을 다해 일하기보다는 주식 투자처럼 편하게 돈 버는 삶을 동경하거나 하루빨리 벤처기업을 세워 상장한 후 일확천금을 거머쥐고서 이른 나이에 은퇴해 여유롭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기도 한다. 한편 일 자체를 두려워하는 이들도 상당히 많다.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삶을 갉아먹는 고역이라 생각하고 취직도 하지 않은 채 부모의 그늘 아래서 빈둥빈둥 세월을 보낸다. 왜 사는지, 어떤 사람이 될지 뚜렷한 목표도 없이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마지못해 일하기도 한다. 일할 의지도 없는 무직자나 능력이 있어도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만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일에 대한 가치관과 마음가짐의 변화가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다. 일하는 것을 필요악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이 마치 상식이라고 여겨지기까지 한다. 솔직히 말하면 일하기 싫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나간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힘든 일은 좀 피하고 몸도 마음도 편하게 일하고 싶다. 저녁 시간을 회사 일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개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취미 생활을 즐기며 살아가고 싶다. 경제가 발전하고 일상이 윤택해진 탓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아니, 이는 비단 몇몇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이 왜 일하는지 생각하지 않으며 일 자체를 진지하게 대하려 하지도 않는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번뿐인 귀한 삶을 사는데 지금 당신은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 묻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60년 동안 경영자로 살아오며 깨달은 일하는 이유와 일하는 방법을 꼭 알려주고 싶다. 왜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를 이해하고 열심히 일하면 행복한 인생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싶다. 바로 이런 의도로 이 책을 썼다. 일하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 일이 우리 인생에 가져다주는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내일 더 행복한 날을 꿈꾼다면 일을 한다는 것, 더 나아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전념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만병통치약과 같다.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묘약이라고 해도 좋다. 이 세상에 매끄럽고 순탄하기만 한 삶은 없다. 원하지도 부르지도 않았건만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잇따라 우리 삶을 덮쳐오기도 한다. 이런 역경과 불행에 사사건건 휘둘리면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고 무의식 중에 살아갈 의욕마저 잃게 된다. 그럴수록 우리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더욱 맹렬히 전념해야 한다. 혹독한 운명을 이겨내고 삶을 밝고 만들어주는 놀라운 힘이 일에 숨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봐도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나는 젊었을 때 수없이 좌절을 겪었다. 우선 중학교 입학시험에 낙방했다. 어린 시절 사경을 헤맬 정도로 심하게 결핵을 앓았고 그래서 수업을 듣지 못한 날이 많았다. 병을 앓았음에도 무리해서 공부를 해 다시 중학교 입학시험을 치렀지만 결과는 또 낙방이었다. 그런데다 전쟁으로 인해 집까지 불타버리고 말았다. 왜 나는 지독히도 운이 없을까? 10대 초반의 어린 마음은 절망감에 휩싸였고 늘 침울했다. 시련은 그 후로도 계속됐다. 대학 입시와 취업도 생각처럼 잘 되질 않았다. 가고 싶던 의과대학 입학시험에 떨어진 뒤 고향에 있는 가고시마 대학 공학부에 입학했다. 원치 않았던 학교와 학과였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바꿀 수 없는 현실이라면 그 현실에 따라야 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필사적으로 공부했지만 시험 역시 쉽지 않았다. 모두가 이 정도면 틀림없이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지만 내 구직 활동은 모조리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때 나는 어떻게든 서둘러 직장을 구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수님의 소개로 교토에 있는 소규모 고압 초자, 즉 전선을 지지하고 전련하기 위해 철탑이나 전봇대에 설치하는 기구, 제조회사인 효후공업에 입사했다. 하지만 그 회사는 내일 당장 망해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심각한 적자 상태였다. 첫 월급조차 제 날짜에 나오지 않았고 회사는 내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사정했다. 내가 가고 싶었던 회사도 그렇다고 마음 편히 다닐 만한 회사도 아니었다.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이 밀려오는 걸까? 하루를 버티기도 힘든데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 23살이었던 나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암담한 심정에 사로잡힌 채 내 운명을 한탄했다. 내 운명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원망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렇게 가혹한 운명으로 온통 뒤덮이고 말 것 같던 내 인생을 단 한 가지 계기로 단박에 새로이 변화시켰다. 생각 하나를 버렸을 뿐인데 모든 걱정과 불안이 말끔히 씻긴 듯 사라졌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전념하자. 살기 위한 길은 오직 그뿐이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고난과 좌절 쪽으로밖에 돌아가지 않았던 내 인생의 톱니바퀴가 좋은 방향으로 역회전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내 삶은 스스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멋지고 희망이 넘치는 나날로 바뀌어 갔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도 왜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고민하지 않은 채 마지못해 일을 하며 상처받는 이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는 자신을 비하하고 그 때문에 좌절하기도 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꼭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일하는 것은 우리 삶에 닥쳐오는 시련을 이겨내고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자신이 맡은 일에 사력을 다해 전념하라고 말이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가능하다면 무아지경에 빠질 때까지 몰입해보라.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와도 당당히 맞서 부딪혀보라. 그러면 분명 자신을 올가매던 고난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지어낸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아니다. 90년 인생 동안 직접 경험했고 영세한 기업이던 교세라를 세계 최고의 그룹으로 키워낸 비결이다. 부디 이 책을 읽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일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나모리 가주. 마음가짐부터 바꿔라. 20대 초반 시절의 나는 특별할 것이 없었다. 그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젊은이였다. 특출한 재능도 없었고 집이 부유한 것도 아니었다. 당장 취업해 돈을 벌어먹고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였다. 당시 나는 모든 일에 흥미가 없고 금세 지쳐버리기 일쑤였다. 더구나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그랬던 청년이 어떻게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분야에서 일하며 살아올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내가 스스로 내 일을 좋아하려고 애썼기 때문이다. 마음가짐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나를 둘러싸고 있던 세상이 극적으로 변화했다. 앞서 말했듯 나는 처음부터 파인 세라믹을 연구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당시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유기화학을 전공했지만 경기 불황으로 실업난이 극심했던 시기라 좀처럼 취업이 되지 않았다. 지방대생 신분으로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었다. 결국은 교수님의 도움으로 고압 초자를 만드는 무기화학 계열의 제조회사인 효후공업에 겨우 입사했다. 내가 공부한 분야와는 전혀 다른 일이었음에도 그런 시기에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 감사했다. 적어도 입사 초기에는 그랬다. 효후공업에 입사한 당시 내가 소속된 연구소는 직원이 대여섯 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를 제외한 다른 연구원들은 회사의 중책 사업이었던 초자 재료인 자기를 개선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회사는 앞으로 전자공학 산업 분야에 고주파 절연 재료가 틀림없이 필요해질 것이다 라는 판단으로 신입이었던 내게만 새로운 세라믹 재료, 나는 이것을 후에
파인 세라믹이라고 명명했다. 이것을 개발하는 연구를 맡겼다. 입사하고 나서야 알았지만 당시 회사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고 내가 하던 연구 개발은 무의미한 일에 불과했다. 회사에서는 세라믹을 재료로 만든 고주파 절연 재료가 회사의 성장을 이끌 새 동력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맡은 연구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 격려해 주었지만 말과는 달리 관심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고 같은 해 입사한 동기 중 나 홀로 연구소에 배치되었다. 심지어 당시 파인 세라믹 분야는 어느 회사도 성공시키지 못한 분야였다. 상사 한 명 없이 신입사원인 내게 그 일을 맡긴 것은 연구소 내 다른 직원들의 뒤치다꺼리나 하라는 뜻으로 여겨졌다. 파인 세라믹 개발은 미지의 분야였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참조할 만한 문헌이나 자료를 찾기도 힘들었다. 게다가 회사의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아서 연구 설비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상사나 선배도 없이 이 모든 연구를 혼자 해나가야 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는 도무지 내 일에 애정을 갖기가 어려웠다. 회사가 나를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것밖엔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지금 내가 맡은 일에 열중해보자. 방법은 그것뿐이다. 물론 생각처럼 금세 일이 좋아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이 일을 하기 싫다는 부정적인 감정만큼은 마음속에서 몰아낼 수 있었고 내게 주어진 일에 온 힘을 쏟아붓기로 결심할 수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러한 나의 다짐은 일이 좋아지도록 최선을 다해보자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 하지만 당시에 나는 그런 의식조차 하지 못했다. 파인 세라믹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었기에 우선은 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기본서부터 들여다봐야 했다. 복사기도 없던 시절이어서 관련 업계의 신문과 잡지, 그리고 대학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간행물을 과거에 발행한 호까지 샅샅이 살펴보고 중요한 부분을 찾아 부지런히 노트에 베껴 적었다. 월급도 제때 받지 못했지만 호주머니 탈탈 털어 비싼 연구 서적을 구입하고 미국 세라믹 협회 논문을 구해 사전을 끼고 번역하면서 파인 세라믹에 관한 기초 지식을 습득했다. 그렇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실험을 하고 겨우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아내 새로운 실험에 적용해가며 지식을 쌓았다. 당시 나의 일은 그런 착실한 작업의 반복이었다. 내 일은 따분하기 이를 데 없었다. 연구소 안에서 실험을 하고 다시 도서관으로 달려가 공부를 하는 일이 매일 반복되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어느새 나는 파인 세라믹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다. 파인 세라믹이라는 소재가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차츰 알게 되었다. 파인 세라믹 연구에 목숨을 바쳐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다. 파인 세라믹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사람은 대학에도 없을 것이다. 어쩌면 전 세계에서 나 하나뿐일지도 모른다. 내가 하는 일은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품자 반복되는 실험과 단조로운 연구도 빛나 보일 정도로 근사하게 느껴졌다. 반쯤은 억지로 맡아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었지만 마침내 적극적으로 몰두할 만큼 일이 좋아졌고 더 나아가 좋고 싫고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 깊은 의의마저 느끼게 되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천직은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잠재의식에 닿는 순간 기회가 찾아온다.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간절히 바라면 그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이 다시 생각을 간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다만 그 간절한 소망은 분명해야 한다. 그저 막연히 이렇게 되고 싶다 라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와 행동이 수반된 소망이어야 한다. 먹고 자는 일조차 잊을 만큼 간절히 바라고 하루 종일 오직 그 일만 생각하면 소망은 차츰 그 사람의 잠재의식에까지 침투한다. 잠재의식이란 스스로가 알지 못한 채 활동하고 있는 정신세계로 인간의 의식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의식을 말한다. 평소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생각지 못한 순간에 불현듯 나타나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한다. 반면 평소에 발휘되는 의식을 현재의식이라고 한다.
사실 인간의 의식 중 현재 의식보다 잠재 의식이 차지하는 영역이 훨씬 크다. 또 과거에 반복해서 체험한 일이나 강렬한 경험이 잠재 의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재 의식을 활용해 순식간에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잠재 의식은 잠들어 있을 때도 작용해 우리의 행동을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길로 이끈다. 잠재 의식이 가진 놀라운 힘을 운전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다. 처음 운전을 배울 땐 손으로 핸들을 잡고 발로는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동작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모든 상황을 의식하며 차를 본다. 즉, 현재의식으로 운전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마침내 운전이 익숙해지면 조작 순서나 방법을 일일이 생각하지 않아도 손과 발이 자동으로 움직인다. 때로는 업무상 발생한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면서 운전하다가 간담이 서늘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무사히 운전하기도 한다. 운전 기술이 우리의 잠재의식에 침투해 현재의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즉 의식하지 않고도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일을 할 때도 잠재의식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일을 어떻게 해내고 싶다라고 간절히 바라면 불현듯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다. 이 또한 잠재의식의 힘이다. 매일 깊게 고민하면 그동안의 소망이 잠재의식에까지 침투한다. 그렇게 되면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도 생각지 못한 순간에 잠재의식이 가동되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게다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떠오른 아이디어가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어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단박에 해결해주는 일도 많다. 이는 틀림없이 신의 계시라고밖에 볼 수 없다. 내게도 그런 경험이 종종 있다. 교세라가 신규 사업에 착수하려고 했을 때의 일이다. 신규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하긴 했지만 새로운 분야에 교세라의 기술을 적용하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는 확신만 있었을 뿐 사실 우리에게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 기술이 없었다. 게다가 당시 교세라에는 이 신규 사업을 추진할 인력도 없었다. 그 문제로 며칠을 고민하고 있던 중 우연히 생각지도 못한 인물을 만났다. 어느 모임에서 아는 분으로부터 한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추진하려는 신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니 그 사람이 우리가 진출할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깜깜하게만 보이던 세상이 그제야 밝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영입했고 이후 신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해 나갔다. 이런 일이 우연처럼 느껴지는가? 나는 우연이라기보다는 잠재의식이 작동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내가 항상 그 일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24시간 그 생각만 할 정도로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런 결과를 끌어당긴 것이다. 만약 나의 소망이 단지 바람에만 그쳤더라면, 내가 잠재의식에 이를 정도로 간절히 소망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찾던 최적의 인재를 눈앞에서 놓쳐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높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간절한 바람이 잠재의식에 닿을 만큼 미칠 정도로 몰두해야 한다. 무슨 일을 하고 싶다면, 또 하고자 한다면 그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굳세게 다짐하라. 그리고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스스로 믿어라. 그 정도의 각오도 없다면 애초에 일을 시작할 필요도 없다. 내일을 여는 인생 방정식. 인생과 일을 대하는 나의 가치관을 하나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인생과 일은 능력 곱하기 열의 곱하기 사고방식. 나는 중학교 입학시험, 대학교 입학시험, 그리고 취직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일에서 뜻한 바를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더구나 입사한 회사는 망하기 직전이었고 아무런 지원도 없는 부서에 홀로 배치되었다. 그 후 처음 세운 회사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공장의 허름한 창고에서 첫 발을 내디뎠다. 능력도 없고 집안도 가난하고 하는 일마다 꼬이던 내가 파인 세라믹 분야에서 우뚝 선 것은 한 가지 생각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려면 지금부터 무엇이 필요한가? 주위를 보면 일이나 인생에서 성공을 거듭해온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들보다 많은 이들이 좌절하고 실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나는 늘 그들을 보며 왜 인생과 일에서 목표한 대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 걸까? 거기에는 뭔가 법칙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었는지
교세라를 창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 나름대로 인생과 일은 능력 곱하기 열의 곱하기 사고방식이라는 인생 방정식을 고안해냈다. 그리고 그 방정식에 따라 일에 전념하고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 다행히 그 방정식은 꽤나 잘 들어맞았고 나는 교세라 직원들 모두에게 이를 알려주고 있다. 보다시피 이 방정식은 인생과 일에서 성공하기 위한 요건으로 능력, 열의, 사고방식을 들고 있다. 먼저 능력은 선천적인 지능이나 운동신경 또는 건강 등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을 뜻한다. 우월한 재능을 타고났다면 인생의 출발 전부터 큰 자산을 물려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다만 능력은 각각의 의지와 책임과는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받은 재능이므로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이 능력을 0점부터 100점까지 점수로 매겨보라. 그리고 이 능력에 열의를 곱한다. 열의는 다른 말로 후천적인 노력이다. 이 역시 의욕이나 패기가 없는 사람부터 일에 대해 타오르는 열정을 지니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까지 그 개인차가 있고 능력과 마찬가지로 0점부터 100점까지 폭이 넓다. 다만 열의는 자신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다. 나는 선천적인 능력이 부족했던 탓에 열의를 최대한 키우려고 노력했고 선천적인 재능을 열의로 대신하기 위해 누구에게라도 뒤지지 않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교세라를 창업하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다른 사람의 몇 배에 달하는 노력을 하고 나서야 겨우 평균 수준에 다다랐다고 생각하며 밤낮 없이 일에 집중했다. 예를 들어 건강하고 두뇌도 우수한, 즉 능력이 90점인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이 유능한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과신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열의는 30점 정도다. 그러면 그 사람의 결과는 2700점이다. 내 재능은 기껏해야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니 능력은 60점 정도일 거다. 하지만 뛰어난 재능이 없는 만큼 그 대신 열심히 노력해보자라고 열정을 다해 한결같이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의 경우 열의를 90점이라 한다면 점수는 5400점이 된다. 타고난 능력은 대단하지만 후천적인 열의가 부족한 사람에 비해 2배 뛰어난 것이다. 이 계산은 단순한 예를 소개한 것이지만 실제로 능력이 보잘것없어도 꾸준한 노력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은가? 여기에 사고방식을 곱해보라.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3가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믿으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사고방식이 긍정적이므로 양의 사고방식을, 반대로 세상을 탓하고 남을 질투하며 열심히 살기보다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은 음의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방정식이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양의 사고방식을 지녔다면 인생과 일의 결과는 한층 더 높은 플러스 가치를 만들어내고, 반대로 조금이라도 음의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면 아무리 능력이 좋고 열의가 높아도 인생이 마이너스 상태에 머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능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열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인생과 일이 안 좋은 방향으로 질주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된다. 60점의 능력과 90점의 열의를 가진 사람이 90점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방정식의 점수는 무려 48만 6천 점이 나온다. 능력과 열의의 수치가 같더라도 사고방식이 조금이라도 부정적이라면, 즉 마이너스 1점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방정식의 점수는 마이너스 5,400점이 되고 만다. 실제로 벤처기업 경영자들 중에는 일반인보다 우수한 능력과 넘치는 열의를 갖고 창업해 회사를 상장시켜 한순간에 거대한 부를 손에 거머쥐었지만 욕심이 부른 찰나의 실책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으며 사라져간 이들도 적지 않다. 나는 이런 음의 사고방식을 고치지 않는 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다고 확신한다. 행복을 만나고 싶다면 다른 무엇보다 사고방식을 바르게 하는 게 우선이다. 90년에 걸친 내 삶을 돌이켜볼 때 앞선 인생 방정식은 삶을 사는 가장 간단하고도 정확한 진리이자 더 좋은 인생길을 걷기 위해 당장 생각해야 하는 좌우명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도 소개하고 강조하고 싶다. 올바른 사고방식과 강한 열의로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노력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살려서 세상의 정면으로 도전하기 바란다. 그런 자세로 일하면 당신의 인생에는 풍요로운 열매가 열리고 곧 놀라운 인생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오늘도 습관처럼 출근하는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하는가? 그 일을 통해 당신은 무엇이 되길 꿈꾸는가? 당신은 꿈꾸는 일과 삶의 미래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미래를 짊어져야 하는 이 땅의 모든 일하는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을 끝으로 이 책을 마칠까 한다.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고 다짐하라. 모두와 함께 일하고 기쁨을 나누어라.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어라. 남을 배려하고 자상하게 행동하라. 성실하고 정직하며 겸허하게 노력하라.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욕심을 버려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지녀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지금부터는 오후의 도서관 저의 생각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1순위가 건물주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돈이 나온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나모리 가즈오는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고 또 성장하는 것을 중요한 삶의 가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하는 일이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 책을 읽음으로써 다시 한 번 더 일에 열의를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다른 분들도 다시 한번 일을 행하는 그 마음가짐을 다잡고 최선을 다해서 내 일에 열의를 다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낭독과 책 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모리 가즈오의 왜 일하는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